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되고 봄 기운이 돈다는 절기상 우수지만 아직 공기가 차갑습니다. 원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영월 영하 8도, 횡성 영하 9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평창은 영하 1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막바지 한파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당분간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6일이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 꼭 1년이 된 날이었는데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고충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보유 여성과 결혼 이민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시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2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원주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산후조리비와 의료비, 약제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 보건소 모자 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3월 14일까지 국내 75세 이상 어르신 6,3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지수 순회검사에서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총 1,087명이 등록했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이 나라라 슛돌이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는 6세에서 13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 첫 회기를 시작해 4개월 총 16회기 동안 볼 터치 감각과 컨트롤, 패스, 슈팅 등의 축구 기술을 교육합니다. 또 강원FC 경기 관람과 에스코트 키즈, 우수 어린이 축구교실 초청 교류전을 비롯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축구 운동회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6일이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증가하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까지 구급대원의 고충이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손상기 강원소방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년 전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과 비교해서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예,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과 그 병원 수용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2024년 우리 강원도 내 환자 재이송 건수는 약 43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고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송 건수 역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가 최초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치료나 수용 불가 등의 사유로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재이송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런 재이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최초 이송할 병원 선정에서부터 막힌다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 응급 처치를 실시한 후에 치료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치료나 수용 가능한 응급실 선정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도내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병원 선정을 위해 60여 곳 이상의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병원 선정이 되지 않아 환자가 구급차에서 4시간 이상 대기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2-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 타시도로의 장거리 이송도 많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네. 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환자들일 텐데 이렇게 구급차 안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최근 의료 인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특히 응급의학과 등 그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응급실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그 응급실 쏠림 현상과 또 병원의 병상 부족 원인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의료 과실에 따른 소송이나 병원의 운영 부담 등으로 중증 환자 수용에 부담을 갖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원인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을 해봐야겠죠. 한편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이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의 정도나 횟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예, 우리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 통계 자료만 봐도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2022년에 9건, 2023년 7건이던 폭행 피해 건수가 2024년에는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폭행 피해로 접수되어 공식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이지만 예. 사건 처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병원 미수용 사례가 늘다 보니 이송 지연에 따른 그런 불만 표출을 아마 구급대원에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장치가 무색할 정도로 환자 이송 시에 폭행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좀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물론 소방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 또한 폭행 피해 예방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체증 장비나 구급차 내 자동 신고 장치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폭행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 치료나 소송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는 있는데 아쉬운 점은 대부분 사후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주치자의 경우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통해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주치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예. 처벌 강화와 동시에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예방 대책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아쉬운 점이자 문제점은 사후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죠.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하면은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가 가져온 피로도는 물론이고 이제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안감이나 자괴감이 구급대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급실 붕괴 현장 최일선에서 좀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이 지금 현재 의료대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급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중증 환자 전담 병원 확대나 공공의료 강화 같은 그런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 전 그 긴급 환자의 최초 현장 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의 처치 범위 확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구급대원 처우 개선으로 우리 구급대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급실 도착 전에 긴급 환자의 최초 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의 처치 범위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좀 되나요? 현재는 자격별로 보유 자격별로 처치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예. 최근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또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원하시는 처치 범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좀 구체화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전문적인 구급 대원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지금 구급 대원들은 간호사 그리고 또 응급구조사 1급 이런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또 경력자들이 상당 부분 채용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나 또 그런 병원 내에서 실시되는 그런 처치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급대원들 업무 역량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관련 이제 드라마 작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일반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그럼 응급실 뺑뺑이에 이제 늘어나는 폭행까지 구급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최근 비응급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병원 진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이라든가 또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보다 긴급한 응급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구급 수요는 급증하는데 우리 119 구급대 인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충분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보상과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응급 환자는 응급차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끝으로 못다 하신 이야기나 도민분들께 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어려운 상황에서 또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구급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구급대원분들도 우리 누군가의 또 가장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 가족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주시고 혹시나 처치에 뭐 충분히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께 좀 우선 격려를 먼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급대원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테니까요. 네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손상기 강원소방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지금 참여자를 모집 중인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이 직장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경력 단절 여성이나 결혼 이민 여성 혹은 구직을 원하는 여성과 기업체를 연계해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돕는데요. 이번 새일 여성 인턴 사업에는 구직 희망 여성 62명을 모집합니다. 구인 신청서와 참가 관련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개운동에 위치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네.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받고 인턴 기간이 종료되면 센터는 기업에 80만 원, 개인에게 6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정영현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인턴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턴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수시로 관리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에서 1000인 미만인 4대 보험 가입 기업이 대상이고요.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었거나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처럼 취업이 비교적 쉬운 직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취업이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직자의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을 고려한 적합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작년까지는 이 새일 여성 인턴 사업 참가자에게 총 38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기업체 지원금 80만 원이 추가돼서 인턴 사업에 참가한 지 12개월이 지나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센터가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인턴 사업 참여자들과 연계하는 기업은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우선 연결하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4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결합니다. 이 센터와 연계해서 새일 여성 인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 기업체 모집도 진행 중인데요. 뜻이 있는 기업체는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인턴 사업 외에도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 훈련 과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직이나 전직,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세무회계 실무과정, 디지털 AI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가사관리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한식 마스터 양성과정 등 4개의 교육 훈련 과정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영현 팀장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도 인턴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본인 부담금을 10만 원을 내야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훈련 중 매월 1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료 후 취업 시 10만 원의 취업 성공 소당을 드리며 취업을 못하셨더라도 6개월간 5회의 취업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도 10만 원의 사후관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과정별로 20명씩 모집 중이고 현재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개강일이 상이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주세일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748-313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인턴 사업과 다양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 중인 건데 취업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많은 분들이 알차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구직 활동에 뜻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원주 세일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인턴 사업과 직업 교육 훈련 외에도 또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탐색할 수 있는 자기 탐색부터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언제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니까요. 신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시 여성세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예, 원주시 여성세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턴 사업 참가자 모집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정주 인구가 29,500명에 달하지만 여고만 있을 뿐 남고 및 공학 등 남고생을 위한 고등학교가 없어 수년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고생의 경우 매일 통학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돼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교육 환경 만족도가 50.9점에 그치는 등 부족한 교육 인프라가 혁신도시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낮은 교육 환경 만족도로 인해 6월 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에 불과하고 오히려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늘고 있다는 게 원주시의 분석입니다. 와, 매일 통학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이젠 더 이상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 동부권 전체의 문제로 꼽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혁신도시 인근에 5,000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2027년까지는 추가로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반곡지구 개발까지 검토되면서 고등학교 설립은 이제 더 이상 혁신도시만이 아닌 원주 동부권 전체의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원주시는 강원연구원의 올해 연구과제로 혁신도시 교육환경 분야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연구에는 혁신도시 교육환경 분석, 만족도 조사 등과 함께 교육시설 확충 등 개선 방안과 정책적 분석 및 기대 효과,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연구 과제가 채택됨에 따라 시는 결과가 나오면 교육당국,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교육 환경에 대한 불편이 혁신도시 인구 증가 정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서부 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442억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횡성군의 서부 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에 442억 원이 투입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와 횡성군 농촌협약 서부생활권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와 황희동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장, 실무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 재생을 통해 3터, 1터, 쉼터가 있는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다면 해당 사업 대상지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서부 생활권 사업 대상지는 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공급면, 성원면 일원으로 농촌 협약 사업 가운데 비중이 높은 농촌 중심지 육상화 사업과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2029년까지 위수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생활 SOC 마련, 문화복지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횡성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안흥, 군내, 청해, 강림면 등 동부 생활권 농촌 협약국 모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이 코로나19 이후 단절된 국제 자매 우호 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핵심 광물 및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영월군의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산업 발전을 위해 라오스, 베트남 등 각 정부와 직접 교류하는 등 광물 자원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등 전문 인력 유입과 광물 자원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광물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과 삼보광, 석경 AT 등과 함께 산화 마그네슘과 수산화 마그네슘 생산 등
매군석의 고부가 가치 활용 방안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우호 협약 도시인 일본 히가시카와정을 단종 문화재 기관에 초청하고 자매도시 중국 자기현에 방문하는 등 코로나 영향으로 단절된 국제교류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히가시카와정과 자매도시인 라트비아 루이에나시와의 3국 교류 추진 등 문화, 체육, 경제의 다양한 분야 맞춤형 교류도 추진합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살펴봤는데요. 우리 최도원 기자 최근에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기획 광부 엄마 다큐멘터리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한 일은 아니고 특별기획 취재팀을 만들어서 진행한 취재였는데 팀원들께서 다 같이 잘해주신 덕분에 저도 같이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또 수상 소감을 밝혀주셨는데 앞으로도 알찬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